여러분, 500만 원으로 시작한 평범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이영희라고 하죠. 이영희는 2025년 초 생전 처음으로 주식 앱을 스마트폰에 깔았습니다. 주식이라고는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뉴스에서 코스피가 어쩌고 하니까 한번 해볼까 싶었던 겁니다. 이영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월급 받아서 생활비 쓰고 남은 돈 조금 모아두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주식 공부를 따로 한 것도 없었습니다. 증권사 유튜브 몇 개 보고 지인한테 물어보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주식 앱을 깔고 5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다고 하더군요. 그게 2025년 1월이었습니다. 그 500만 원이 지금 얼마가 됐는지 아십니까? 1년 만에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10배입니다. 이영희가 특별히 천재라서요? 아닙니다. 남들보다 정보가 많아서요? 아닙니다. 이영희가 사용한 방법은 딱 3가지였습니다. 오늘 제가 그 3가지를 20분 안에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영희가 처음 산 종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SK 하이닉스였습니다. 2025년 초에 한 주에 25만 원이었던 주식이 연말에는 90만 원을 넘었습니다. 3배 반이 넘게 오른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6년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영희는 지금 5,200만 원짜리 계좌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 넣었던 500만 원으로 말이죠. 이영희가 사용한 방법, 지금 제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권과 주식 투자 현장에서 45년을 일하다가 지난해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관리 상담과 포트폴리오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박 소장입니다. 저는 23살에 처음 주식을 샀습니다. 100만 원으로 시작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45년 동안 오르내리는 시장을 다 겪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 숱한 투자자들의 성공과 실패를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 경험을 오늘 여러분께 압축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투자 계좌는 어떻습니까? 수익이 나고 있습니까?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조언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주식으로 돈 버는 핵심 원칙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이 뭔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식이 뭡니까?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SK 하이닉스 주식 한 주를 사면 그 회사의 아주 작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도 그 이익의 일부를 나눠받게 됩니다. 주가가 오르고 배당금도 받고 회사의 성장이 곧 여러분의 자산 성장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45년 투자 인생에서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얼마입니까? 2026년 2월 현재 5,800선을 넘겼습니다. 불과 1년 전인 2025년 초에는 2,400선이었습니다. 1년 만에 75%가 넘게 올랐습니다. 세계 주요 증시 상승률 압도적 1위입니다. 미국 나스닥이 22% 올랐는데 우리 코스피는 75%입니다. 3배 넘게 더 오른 겁니다. 이게 허무맹랑한 거품이냐고요? 아닙니다. 실적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만나는 분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4년까지만 해도 박 소장님, 국내 주식은 박스피 아닙니까? 미국 주식이 답 아닙니까? 라고 하셨는데 요즘은 박 소장님, 저도 늦지 않은 건가요? 라고 물으십니다. 지난해 국내 주식 계좌를 새로 만든 사람이 수백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분들이 왜 갑자기 움직였겠습니까? 돈 냄새를 맡은 겁니다. 그 돈 냄새의 진원지가 어딥니까? 반도체입니다. SK 하이닉스 주가를 보십시오. 2025년 초에 25만 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90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3배 반이 넘게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겠습니까?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이 폭발하면서 그 인공지능을 돌리는 반도체 수요가 하늘을 뚫었기 때문입니다. SK 하이닉스는 그 핵심 부품인 HBM 메모리를 전 세계 시장의 60% 이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 없이는 인공지능 칩을 못 만듭니다. 이 정도면 돈을 안 버는 게 이상하죠. 반도체만이 아닙니다. K방산이 터졌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2025년에 80% 넘게 올랐습니다. 왜입니까? 전 세계가 무장을 강화하고 있고
대한민국 방산 기술이 그 수요를 독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중동까지 K방산 수출 계약이 줄줄이 터지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도 이런 특정 산업의 글로벌 독점 구조가 만들어지는 걸 봤을 때는 반드시 주가가 뒤따라왔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을 보십시오. 2025년에 60%가 넘게 올랐습니다. 전 세계 삼박발주가 몰리는데 만들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밖에 없으니 가격은 올라가고 이익은 폭발하는 구조입니다. 이걸 슈퍼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공급자가 가격을 정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 그 기업의 주인이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여러분도 느끼시겠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으로 돈을 잃는 진짜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45년 동안 봐온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실패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종목이 나빠서 망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이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적이 뭐냐고요? 바로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삽니다. 주가가 내리면 더 내릴 것 같아서 팝니다. 이게 바로 감정 매매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겁니다. 이것만 반복하면 아무리 좋은 시장에서도 돈을 잃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시절 회의실에서 수백 개의 투자 계좌 분석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래를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수익률이 낮았습니다. 아예 안 보고 묻어두는 계좌가 제일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많이 사고 팔수록 손해가 난다는 겁니다. 지난달 상담실에 이철수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55세 자영업자이셨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받은 퇴직금 5천만 원을 주식에 넣으셨는데 단타 매매 석 달 만에 2천만 원을 날리셨습니다. 종목이 나빴냐고요?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이 시장 최고 수혜주를 가지고도 손해를 보셨습니다. 왜입니까? 조금 오르면 팔고, 조금 내리면 또 팔고, 오를 때 또 사고. 거래 수수료만 수백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철수 씨가 그냥 사서 묻어뒀으면 지금쯤 원금의 2배가 넘었을 겁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뼈아프게 느껴지십니까?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종목을 어떻게 고르느냐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돈 잘 버는 회사를 쌀 때 사는 겁니다. 돈 잘 버는 회사를 어떻게 합니까? 뉴스를 보면 됩니다. SK 하이닉스가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을 달성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연간 145조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수출 수주 잔고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이 회사들이 돈을 잘 버는 회사냐, 못 버는 회사냐, 이 정도는 뉴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쌀 때 사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마트에서 똑같은 물건을 5만 원에도 팔고 세일할 때 3만 원에도 팝니다. 어느 때 사겠습니까? 당연히 3만 원에 사야죠. 주식도 똑같습니다. 전체 시장이 흔들릴 때, 주가가 일시적으로 내릴 때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좋은 회사를 싸게 사는 원칙입니다. 지금 국내 증시가 왜 이렇게 올랐는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슈퍼사이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서버 구축에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 서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뭡니까? 반도체 메모리입니다. HBM이라고 하는데 그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뿐입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자가 둘밖에 없으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이익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증권사들이 2026년 코스피 전망치를 일제히 올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최대 6,000선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는 겁니다. 타이밍이 가장 어렵다고 하시죠? 사실 완벽한 타이밍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 하나만 지키면 됩니다. 하락할 때 사십시오. 뉴스에서 주식시장이 폭락했다고 할 때, 공포스러운 기사가 가득할 때, 그때가 오히려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2025년 초 코스피가 2,400선일 때 많은 분들이 국내 주식을 외면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5,800입니다. 그때 샀으면 지금쯤 2배 이상 버셨을 겁니다. 공포가 기회입니다. 그런데 폭락할 때 사라는 말은 알겠는데 언제가 바닥인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저 45년 경험자도 바닥을 정확히 맞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할 매수입니다. 한꺼번에 다 넣지 말고 3번에 나눠 사는 겁니다. 주가가 내리면 한 번 사고, 조금 더 내리면 한 번 더 사고, 또 내리면 한 번 더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 매입가가 내려가고 올라올 때 더 빨리 수익이 납니다. 이 방법으로 성공한 분이 저희 상담실에 계십니다. 박미영이라는 48세 직장인이십니다. 박미영은 매달 50만 원씩 3년 동안 코스피 ETF를 샀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도 사고 내릴 때도 사고 그냥 꾸준히 샀습니다. 2025년에 코스피가 75% 오르면서 박미영의 계좌도 연간 8%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3년 총 투자금 1,800만 원이 2,600만 원이 됐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고 공부를 엄청나게 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분할해서 넣었을 뿐입니다. 5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잃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느냐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어렵게 들리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겁니다. SK 하이닉스 하나만 사지 말라는 겁니다. 반도체도 사고, 방산도 사고, 조선도 사고, 금융주도 사는 겁니다. 업종을 나눠서 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느 한 업종이 흔들릴 때 다른 업종이 버텨줍니다.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분산이 곧 보험입니다.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ETF를 사는 겁니다. ETF는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담은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스피 200 ETF 하나를 사면 국내 대형 200개 기업에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가 납니다. 반도체 ETF를 사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기업들에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도 낮고 분산도 되고 초보자에게는 ETF가 최선입니다. 저희 연구소에 최성훈이라는 62살 은퇴자분이 계십니다. 최성훈은 퇴직 후 받은 연금으로 고배당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짰습니다. 금융주, 통신주, 에너지주를 나눠 샀습니다. 지금 매달 배당금으로 120만 원씩 나옵니다. 생활비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된 겁니다. 주가가 오르면 시세 차익도 생기고 배당금도 나오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겁니다. 이 구조를 만드는 게 주식 투자의 최종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걸 어떻게 실천하면 좋겠습니까?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액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5천만 원, 1억을 넣지 마십시오. 이영희도 처음에 5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박미영도 매달 5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돈으로 시장의 감을 익히는 겁니다. 주가가 오르면 기쁘고 내리면 불안한 그 감정을 적은 돈으로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이 됐을 때 금액을 늘리는 겁니다. 성급하게 큰 돈을 넣으면 감정이 이성을 이깁니다. 그럼 반드시 실수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정 매매를 끊으라는 겁니다. 주가가 하루에 5% 떨어진다고 해서 파는 건 실수입니다. 주가가 10% 올랐다고 당장 파는 것도 실수입니다. 일단 한 종목을 사면 최소 1년은 보는 겁니다. 매일매일 앱 열어서 주가 확인하는 습관부터 버리십시오. 확인할수록 흔들립니다. 좋은 종목을 샀다면 믿고 기다리십시오. 이게 말은 쉽고 실천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소액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적은 돈이 있어야 감정이 덜 흔들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기 보유 원칙을 세우라는 겁니다. SK 하이닉스를 2024년에 사서 지금까지 묻어둔 사람과 매일 사고 팔기를 반복한 사람의 수익률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묻어둔 사람은 3배가 넘는 수익을 내고 매일 사고 판 사람은 제자리거나 손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좋은 회사의 주인이 됐으면 그 회사가 성장하는 시간을 기다려 주십시오. 나무를 심어놓고 매일 캐서 뿌리를 확인하면 나무가 자라겠습니까? 그냥 두십시오. 때가 되면 열매가 열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SA 계좌를 아십니까?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라고 합니다. 이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연 4천만 원까지 납입 한도가 있고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률 5%를 더 내는 것보다 세금 15%를 아끼는 게 훨씬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ESA 계좌가 없으신 분은 지금 바로 증권사 앱에서 개설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45년 만에 처음 보는 기회의 시장입니다. 코스피가 이미 5,800을 넘겼고 전문가들은 6,000까지 간다고 합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K방산, 조선 이 3가지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은 제 45년 경험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드뭅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서도 잃는 사람이 있고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원칙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영희처럼 좋은 종목을 사서 감정을 다스리고 기다린 사람이 버는 겁니다. 이철수처럼 날마다 사고 팔고 감정대로 움직인 사람이 잃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나칠 것인가? 이영희가 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5천만 원을 만드는 동안 옆에서 구경만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ESA 계좌 하나 만들고 내가 아는 제일 좋은 회사 주식 딱 하나만 사보십시오. 그리고 1년 동안 보지 마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500만 원으로 시작한 이영희가 5천만 원을 만든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특별한 정보도 없었고 특별한 공부도 없었습니다. 그냥 좋은 회사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박 소장과 함께하는 오늘의 경제 분석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분석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